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23페이지, 페이지 123페이지. 그냥 간략하게 이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방어작용에 대해서 총 몇 가지로 나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가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가 특이적 방어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특이적 방어가 이제 총 교재에는 한 몇 가지? 한 5가지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애들을 감염체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피부나 혹은 점막 뭐 이런 애들, 그치?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또 뭐가 나와 있죠? 그쵸? 분비에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결국 어떤 질병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뭐를 한다? 외부로부터 방어를 한다. 그래서 외부 방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두 가지겠죠. 하나가 1번이 바로 뭐가 돼? 그렇지, 식세포 작용이라는 애가 있다. 되셨죠? 두 번째 또 하나가 누구? 염증 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질병체가 존재하는데 그 질병체를 이렇게 생긴 누가? 세균 자체가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 자체가 질병을 잡아먹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 질병체가 만약에 깨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대식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항원이 덧입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결국 이 친구가 뭐를 병원체를 먹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식세포 작용을 혹은 중등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 식균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딸랑 하나입니다. 얘 누구? 히스타민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누굴 생각하라고? 히스타민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났어? 여기 상처가 났단 말이지? 그러면 상처가 난 이후에 여기에서 기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걔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히스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히스타민 자체가 이쪽에 있는 누구를? 혈관 자체를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디?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혈관 자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확장됐기 때문에 백혈구나 혹은 림프구 같은 애들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를 잡아먹는다. 해서 비특이적 방어에는 총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굳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 하나가 식세포 작용, 또 하나가 염증 반응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교재 몇 페이지? 124페이지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비특이적 방어가 있죠. 그치? 그 대표적인 예로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땀에 산성 성분이 있죠. 땀에는 뭐가 있다고? 그치? 산성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누구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점막에는 세포벽을 분해하는 누가 있다? 그치? 라이소자임이 있다.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점막에 누가 존재한다? 라이소자임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125페이지를 보시면은 분비에게도 마찬가지 땀, 눈물 그리고 누구? 침 속에 마찬가지 세포벽을 분해하는 라이소자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점막과 누구에는 분비에게는 뭐가 존재한다? 라이소자임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쳐야겠죠. 누구? 식세포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식균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균 자체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식세포에 혹은 대식세포에 표면에 누가?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이거 자체를 신호로 뭐를 하게 된다? 특이적 방어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은 그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동그라미 5번에 이제 뭐가 있어? 염증 반응이 있죠. 자, 염증 반응은 다른 거는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림에 뭐가 있어? 상처가 났죠. 그럼 그 상처가 난 부위에 누가? 화학 신호 물질인 누가?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밑줄 보시고요. 이 히스타민 자체가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즉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지. 해서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 결국 사이즈가 큰 애들 혹은 아메바 운동을 하는 누구? 백혈구나 혹은 림프구 자체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가 마찬가지의 질병 자체를 잡아먹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 해서 아래쪽에 이제 비특이적 방어가 있는데 이 비특이적 방어는 특이적 방어가 있는데 이 뭐 방어 작용에 대해서 총 몇 가지로 나누었어? 두 가지로 나눴죠. 지금 이야기하는 누구? 비특이적 방어는 윗동네에 있는 피부, 점막, 분비액 등이 존재하죠. 그치? 그걸 아까 뭐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외부 방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금 이야기했던 식세포하고 염증 반응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내부 방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합니다. 이제 특이적 방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지금 모식도 12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특이적 방어의 형광펜 박스 치시고 여기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존재하지. 하나가 1번 누가 있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세포성 면역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원론부터 그냥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방어작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애 하나가 바로 림프구인데 이 림프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지. 피를 만드는 세포 시작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됐나? 그렇게 조혈모세포에서 림프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성숙하는 곳이 서로 달라요. 하나가 가슴샘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지? 그렇지. 흉선. 그러니까 가슴샘을 흉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골수라는 애가 있죠. 그렇지? 척추 사이에 있는 애들 신경. 그래서 이 가슴샘 다른 말로 흉선에서 성숙된 림프구를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 그렇지. T 림프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골수에서 성숙한 애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B 림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림프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가 T 림프구, 또 하나가 B 림프구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 체액성 면역에 사용하는 애를 T 림프구,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다시 체액성 면역에 사용하는 애를 T 림프구, 그 다음에 다시 세포성 면역에 사용하는 애를 T 림프구, 그리고 체액성 면역에 사용되는 애를 항체, 즉 B 림프구가 사용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각각의 전체 줄기를 보자면 1번 기본 세포가 존재하겠죠. 그 기본 세포를 바로 그렇지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줄기세포에는 림프가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흔히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첫 번째 가슴샘에서 뭐가 되는 거? 성숙되는 T 림프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T 림프구가 있는데 이 T 림프구가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 그렇지.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된다.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된다.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아래쪽에는 뭐라는 애가 존재해? 그렇지. B 림프구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B 림프구에서 결국 누구를 만든다? 그렇지. 세포 두 개로 파생이 됩니다. 하나가 1번 무슨 세포? 기억세포. 두 번째 그렇지. 형질세포라는 애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됐나?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구 유명한 누구를 만들어? 그렇지. 항체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됐죠? 그럼 이렇게 바로 T 림프구와 B 림프구로 나누어져서 그냥 반응을 하냐? 그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자, 이 T 림프구에서 뭐가 된? 분화가 된 보조 누구? T 림프구라는 애가 있단 말이지. 이해슈? 이 보조 T 림프구가 결과론적으로 누구하고? 그렇지. 세포독성 T 림프구하고 혹은 B 림프구를 뭐 한다고? 그렇지. 성숙시키거나 혹은 증식 분화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 림프구의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된다? 보조 T 림프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의 형질 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든다. 그리고 이 항체를 뭐 해야 돼? 그렇지.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즉 어떤 물질 누가 항원이라는 애가 침입을 했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항원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기억세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누구? 그치 항체가 바로 어디?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든다. 그리고 기억세포에서는 또다시 거의 유사한 누구? 항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과정을 이제 흔히 뭐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보통 어떤 물질 누구 항원이 들어와요. 그렇지? 항원이 들어와.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항원 침입 이후에 어떻게 항체의 양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다도 마찬가지 항원의 종류를 몇 개를 집어넣어?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요 빨갱스 있죠. 빨갱스. 얘가 A라 가정해. 그럼 얘는 이제 A 프라임. 그 유사한 애가 들어왔지. 그럼 이때 방금 이야기했던 누가?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보를 어디에게? 형질세포에게 전달을 하고 이때 누가 만들어진다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거지. 반면에 할행이의 경우에는 그치 B라는 항원이 처음 들어갔잖아.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 누구? A가 들어갔을 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나?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흔히 이게 1차 반응, 얘가 2차 반응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페이지 몇 페이지? 127페이지에서 누구를 개발했어? 그렇지, 백신을 개발했죠. 그래서 죽은 누구? A라는 친구가 있어. 죽은 A라는 뭐 균이 존재하겠지. 이 균 자체를 어디에게? 그치, 닭에게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야. 닭에게 주사를 한 다음에 대략 10일 후에 케이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살아있는 누구? A를, 즉 살아있는 A를 주사하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B를 이렇게 주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봐. A에 대해서 닭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얘는 항원이 되는 거고 닭에게 만들어지는 건 바로 누가 될까? 그치, 항체가 되겠지. 그러면 이들은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디에서요? 살아있는 A형 균이 들어와서는 닭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B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 그래서 여기는 닭이 뭐 한다? 죽는다. 그럼 이 실험을 다시 거꾸로 하는 거야. 어떻게? B균이 존재하는데 이 B균을 누구에게? 닭에게 주사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찬가지 살아있는 균 A 프라임이나 혹은 B 프라임, 즉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친구들은 다 뭐 한 케이스야? 그렇죠. 살아있는 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질병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잖아. 근데 어디에서? 그렇지. 이 B에서도 마찬가지 이 B를 뭐로 받아들이고 항원으로 받아들이고 닭에게 뭐가?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반응해서 이때는 뭐 할 수 있고요?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 들어간 누구? A 프라임의 경우에만 닭이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이들은 누구?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항원 항체 반응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구는 혈액형의 경우에는 일단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혈액형은 흔히 누구? ABO식의 혈액형을 배우고 있죠.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비커가 있고 그 비커에 이제 혈액을 이렇게 원심 분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원심 분리를 하면 한쪽은 누가 되고, 그치? 아래쪽을 혈구라고 하고 위쪽을 혈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 혈장이 여과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혈장, 즉 누구는? 국물은 누구하고? 혈청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안에 어디? 이렇게 혈구, 즉 적혈구가 존재하겠지. 이 적혈구에는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얘네들,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항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라는 애가 존재한대. 근데 적혈구 표면에 어떤 적혈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떤 애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윗동네 보면 항원 세모라는 애가 존재할 거고 아랫동네 보면 항원 동그라미가 존재하겠죠. 즉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흔히 얘 자체를 항원 A라고 보자. 그럼 얘는 뭐냐? 그렇지, 얘는 B라고 보자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적혈구를 뺀 나머지 그치? 요 빈 공간들은 다 누구로 채워져 있어? 혈장으로 채워져 있겠죠. 혹은 누구? 그렇지. 혈청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겨먹은 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긴 항체들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적혈구 표면에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항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적혈구가 아닌 나머지 국물에는 누가 있다? 항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혈액에는 뭐와 항원과 누가? 항체가 같이 공존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을 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거의 유사한 거죠. 즉 적혈구 표면에 항원의 역할을 하는 누구? 응집원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적혈구 표면이 아닌 나머지 국물에 뭐가 있다고? 그렇지. 응집소라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응집원이 뭐가 있어? A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응집소 누구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지, 알파라는 애가 있다면 얘네들은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응집이 일어나서 사람이 치명적으로, 그치, 죽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응집원 누가 있는데? B가 있는데 응집소 누구? 베타가 만날지라도 마찬가지 응집이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윗동네 보세요. 이렇게 누가 있어? A라는 항원, 즉 응집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국물에는 알파라는 응집원이 있게 되면은 뭐가 돼? 응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항체는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베타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즉 윗동네에 이러한 상황을 즉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가 응집원이고 하나가 응집소인데, 윗동네에는 응집원이 누가 있고 A가 있었죠. 됐죠? 두 번째 아래 동네에 누가 있어? 그치, 응집소가 베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만나도 응집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럴 때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A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응집원 누구? 응집원 누구? A를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린 뭐라고? A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또다시 응집소 누구를 가지고 있으면? B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겠지? A형이 되겠지.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A형인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집어넣으면 알파라는 애를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일어날까? 그렇지, 응집이 일어나겠지. 그럼 다시 갑니다. 자, A형은 누구? 응집소 뭐를 가지고 있는데? 베타를 가지고 있죠. 그치? 이 베타를 가지고 있어. 다시 A형은 응집소 무엇을 가지고 있다? 베타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거꾸로 누구하고는, 그치? B형하고는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B형의 경우에는 응집은 누가 있고 B가 있고, 응집소 누가 있으니까? 알파가 있으니까 A형에게 B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응집의 기준이 누가 된다? 응집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죠. 다시 어떤 애가 어떤 애에게 누구를 주는데? P를 주는데 그 P의 기준이, 즉 응집이 되려면 응집원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거지. A가 B에게 P를 줬어. 그러면 B에게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응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A가 B에게 P를 줬어. 그러면 A형의 경우에는 뭐가?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B에 있는 누구랑 만나서? 응집소와 만나서 뭐가 일어난다? 응집이 일어난다. 그럼 이렇게는 안 되나? 되죠. 그건 이제 별개인 거야. 일단은 응집원 중심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지. 반면에 B형의 경우 또다시 누구에게? A형에게 P를 줬어.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B형의 경우에는 응집원 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가지고 있으니까 A형에 있는 누구하고? 응집소 베타와 반응을 하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응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A형, B형이라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A형, B형이라고 나오지 않고 129페이지에 뭐라고 있냐면, 자, A형이 있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렇게 B형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항뭐라고 A혈청이라고 돼 있어요.
A, 응집원 A와 뭐 하는 애? 대항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누구랑? A형과 만나면 뭐가 된다고? 응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A형과 만나서 응집이 일어나려면 다시 항 A 혈청이라는 말이 A형과 만나서 응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됐나? 항 A 혈청은 A형과 만나서 뭐가? 응집이 일어난다. 됐죠? 그럼 A형과 만나서 응집이 일어나려면 A형은 누가 있어야 돼? 응집원 A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 항 A 혈청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지? 그치? 응집해야 되니까 응집소 알파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B형의 경우에는 응집은 뭐가 있어? B가 존재하겠죠. 이해했지? 그런데 항 A 혈청은 응집소 누구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알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자, 만약에 누구? A, B형의 경우에는 그럼 응집은 누구를 가지고 있죠? A, B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항 A 혈청은 응집소 누구를 가지고 있어? 알파를 가지고 있지. 그럼 요 알파하고 누구가? 여기 있는 응집은 누구? A하고 만났으니까 이때 응집 일어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해서 129페이지 위쪽을 보면은 응집원과 뭐로 나눠져 있어? 응집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흔히 혈액형에는 응집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응집원 뭐라는 애가 있고, 그렇지? A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응집원 B라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응집원이 A하고 B가 있으니까 이때 응집원이 존재할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네 가지겠지. 1번 응집원 A가 있을 때, 두 번째 응집원 B가 있을 때, 세 번째 응집원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을 때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하고? A형, 얘는 B형, 얘는 A, B형이 되고 응집원이 아예 없는 애를 바로 O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P를 수혈한다는 건 누구 중심이라고? 응집원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경우에? O형의 경우에는 A, B형에게 P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여기에 누가 없기 때문에 응집원이 없잖아. 응집원이 없으니까 이 친구에 있는 누구?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반면에 누구는 O형의 경우에는 응집원은 없지만 누가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응집소가 있죠. 됐지? 근데 A병은 누가? 응집 뭐가? 원 A, B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O형에서 B형으로 P를 줬음에도 이렇게 응집이 일어날 수는 있어. 누구 때문에? A, B형의 누구? 그렇지. 응집원과 O형의 누구? 그렇지. 알파, 베타 응집소가 응집하기 때문에. 되셨나? 그걸 우리는 부분 응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혈이 가능한 케이스를 제한하는 거죠. 대략 몇 밀리리터? 200에서 250ml, 즉 소량 수혈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병원에서 이렇게 수혈하는 케이스는 전혀 없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혈액형의 종류는 몇 가지죠? 네 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혈액형의 종류는 네 가지가 아니라 혈액형의 표현형이 몇 가지야. 그렇지, 네 가지가 된다, 그렇지? 됐나? 그래서 혈액형의 종류를 우리는 총 몇 가지를 배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자, 129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애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가 누구? RH 플러스라는 애가 있고 RH 마이너스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RH 플러스도 마찬가지 응집원이 있고 얘는 응집소가 있겠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제 추가할게요. A형이 있고 얘 혈액형이야. 혈액형. B형이 있고 A, B형이 있고 마찬가지 O형이 있어. 그럼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게 하나가 뭐고? 응집원, 하나가 응집소란 말이야. A형의 경우에 응집원 누구 있고? A, 얘는 B 있고 얘는 A, B. 얘는 뭐가 있어? 그렇지, 아무것도 없지. 반면에 응집소는 얘가 응집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베타, 얘는 알파. 얘는 누가? 아무것도 없고 얘는 알파, 베타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때 수혈이 요렇게는 가능해, 불가능해? 얘 기준이니까
그치? 응집되잖아. 그럼 얘 불가능한 거네. 이해되셨죠? 반면에 어떻게는 가능하다고? 이렇게는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왜? 얘 아무것도 없잖아. 됐어? 오케이. 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집 안 일어나네. 그런데 무엇은 일어날 수 있다? 부분 응집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응집원 A, 응집원 B, 그리고 여기는 O형 있죠. 얘는 원래 C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응집원이 없다 보니까 C를 뭐로 바꾼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0, 즉 제로의 의미로 O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발견된 누구? 혈액형이 바로 RH 뿔마이기 때문에 RH 플러스의 경우에는 응집원 누구? 그렇지, D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흔히 응집원 D. 그럼 이 응집소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지, 반응하면 안 되니까 없어야겠죠.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잘 봐. 얘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응집소가 처음에는 없어. 다시 뭐라고? 처음에는 없어. 방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A형의 경우에는 원래 응집원 A하고 B가 있었는데 내 몸에 필요 없는 누구를? B를 파괴해버린 거야. 됐죠? 다시. B형의 경우에는 원래 A, B라는 응집원이 있었는데 내 몸에 필요 없는 응집원 A를 파괴해서 누구만 남았어? B만 남은 거야. 그럼 방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애는 존재했다 파괴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애는 없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응집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수열이 한 1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요 동네에 누가 있지? 응집원이 존재하지. 그럼 이 응집원 때문에 여기에 누가 생겨? 응집소가 생기는 거야. 2회 수열 때. 그러니까 1회 수열이 지나고 나서.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 RH 플러스에서 RH 마이너스 수열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몇 회 가능? 1회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RH 플러스에서 RH 마이너스로 몇 회 수열은? 2회 수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RH 마이너스에 누가 생겼다고? 응집소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했어? 그래서 129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가 바로 그런 의미죠.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는데 RH 플러스의 경우에는 응집원 누가 있고 D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원래 둘 다 뭐 했는데? 없었는데 1회 수열하면은 드디어 무엇이 생긴다고? 그렇지, 응집소가 생긴다. 그럼 2회 수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페이지 몇 페이지?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위쪽 보시면 하나 RH 플러스가 있고 하나는 항 RH 혈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항 RH 혈청이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겠네. 뭐라고? 항 RH 누구란 말? 혈청이라는 이 용어가 결국 아래 밑줄 그으셔야겠죠. 누구? RH에 있는 누구? 응집소를 뭐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RH 플러스하고는 당연히 반응을 할까요? 얘 포함하고 있으니까 항 RH 혈청은 당연히 누구? RH 플러스하고 응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됐나? 다시. 항 RH 혈청이라는 건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응집소 누구? 델타를 포함하고 있다고. 책에는 델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 RH 혈청은 결국 RH 플러스 혈청과 뭐 해서? RH 플러스 형과 반응을 해서 뭐가 일어난다? 응집이 일어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아래쪽에 생명과학에서 되게 이제 기존의 극과과정과 약간 다른 점은 질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뭐가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팔이야. 그럼 팔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관절이 존재하겠지.
자, 이 관절은 선생님이 생명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나 자신이니까 누가 돼? 셀프가 되는 거고, 내가 아닌 애가 들어와 그걸 뭐라고? 그렇지, 넌 셀프라고 이렇게 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관절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셀프야, 넌 셀프야? 당연히 셀프가 되겠지. 근데 얘를 넌 셀프로 생각하는 거야. 즉 자기 팔인데 얘를 항원이라고 생각을 한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내 몸에서 얘에게 그렇지, 공격을 가하겠지. 통증 유발한단 말이야.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누가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존재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 류마티스 관절염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면역 결핍 있죠. 자,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애 하나가 있어요. 누구? 에이즈라는 애가 존재하잖아. 이 에이즈는 누구? 그렇지,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조 T 림프구가 사라지는 거야. 다시,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누가 사라진다고? 보조 T 림프구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즉, 그래프로 그리면 HIV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급감하면 당연히 보조 T 림프구의 양 자체는 감소하시겠죠. 그럼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보조 T 림프가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하는 거잖아. 세포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의 분할을 촉진시켜서 결과론적으로 뭘 해? 그렇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 HIV 바이러스가 얘를 죽여버리면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내 몸은 걔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다이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 해서 면역 관련 질환은 총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 하나가 누구?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면역 결핍에는 누가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치? 에이즈가 존재하고, 이 친구의 바이러스는 바로 뭐가 되고? HIV 바이러스. 이 친구의 역할은 뭘 한다? 보조 T 림프구를 없애버린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35페이지에 염증 반응 보시고 위쪽에 식균작용 나와 있죠. 그래서 식균작용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식포 혹은 리소좀. 밑줄 보세요. 리소좀. 식포가 혹은 대식세포라는 친구가 어떤 병균체를 잡아먹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네를 녹여버리는 효소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리소좀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염증 반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히스타민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혈관이 뭐한다? 팽창한다. 그렇게 해서 백혈구나 혹은 림프구 자체가 들어가서 균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37페이지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저 아래쪽에 항체의 구조 있죠. 항체는 긴 사슬과 짧은 사슬이 존재하고, 이 짧은 사슬에 항원 결합 부위, 다른 말로 가변 부위가 있는데, 이때 특정 항원과만 결합하는 거야. 다시, 어떤 항체이든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야기했던 거죠. 빨갱스는 빨갱스랑 반응하는 거고 파랭스는 파랭스랑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도 무엇이 존재한다? 그렇지, 특이성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넘어가기 전에 보조 T 림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138페이지에서 골수, 가슴샘 나오죠. 흉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흉선은 이제 타이머스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에서 림프가 만들어지지. 그걸 T 림프구라고 얘기했다. 139페이지에 항원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X라는 애가 들어갔어. 그럼 한 개가 들어간 거죠. 종류 하나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1차 면역 당시의 항체의 농도보다 2차 면역 당시, 2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 결국 항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걸 우리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한 번 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141페이지 보시면 면역 관련 질병이 존재하죠. 1번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이런 애들이 바로 뭐가 된다? 자가 면역 질환, 즉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항 원인 넌셀프로 생각한다라고 그냥 했던 거고요. 다음 알러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는 그냥 과민 반응에 해당되는 거고 면역 결핍의 대표적인 얘 누구? 에이즈, HIV 바이러스. 그래서 141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HIV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급감했어. 한번 떨어지겠지. 그래서 점점 올라가.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보조 T 림프의 양 자체가 뭐 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되셨죠? 자, 수열 관계에서 RH 뿔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 뭐는 RH-의 경우에는 원래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1회 수열은 뭐 한대? 가능한데 2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ABOC 양가로 2번에 혈액형 판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 항 A 혈청은 응집소 뭘 가지고 있어? 알파 가지고 있고, 그치? 혈액 어디하고, 그치? 응집원 A가 뭐 한다?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래서 뭐 문제를 보시면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그치? 기출 유형의 경우에는 뭐 홍역 독감, 뭐 이런 거 물질 대사 이런 거 나왔고. 히스타민 반응한다는 거 413번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2차 면역 과정에서 페이지 번호 몇 번? 418번 마찬가지 중요할 것 같고요. 422번 중요하고 423번의 경우에는 항 A 혈청의 응집이 일어났네. 이게 누구야? A겠네. 됐죠? 나머지는 뭐야? 02의 경우에는 항 B 혈청의 응집이 일어났네. 그럼 뭐겠네? B형이겠네. 근데 RH 플러스도 뭐야? 응집이 일어났네. 그러면 02는 RH 플러스 B형이 되겠네 라고 바로 보실 줄 알아야겠죠. 다시 그럼 철수는 뭐가 되는 거야? RH 마이너스 누가 돼? A형이 되는 거고 02는 RH 혈청과 응집을 했으니까 RH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항 B 혈청에서 응집이 일어났으니까 누가 돼? 그렇지, B형이 되겠네. 그래서 각각의 혈액형을 빨리빨리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425번의 경우에는 검정색 Y와 그치, 흰색 Y로 나눠지지. 즉 항체의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은 응집원에 따라서 각각 결합하는 항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왼쪽 그림에 있는 검정색 Y, 즉 항체하고 반응한 친구는 바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항원, 즉 응집원이 되겠다. 해서 종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뒤에까지 문제 푸시고 문제풀이 영상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